이번 시간에는 일주 중에서 갑진 일주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갑진 일주는 이제 크게 요약해서 보면은 이제 물상적으로 큰 산에 있는 큰 나무예요. 큰 산에 있는 큰 나무니까 뭔가 통이 크고 뭐 화끈하고 뭔가 기세가 좋은 어떤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일지에 있는 진토는 용을 상징합니다. 편재이면서 용이기 때문에 일단 그 굉장히 그 목적의식도 강하고 과단성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욕심 같은 것도 많고 그런 사람과 동시에 이 진토는 이제 우리 동물상으로 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변화를 추구하고 활동성이 왕성한 활동성을 보이는 그런 일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이제 갑목일주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주 분석의 일반적인 순서에 따라서 보면은 먼저 물상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이제 물상론으로 한번 봐야 되겠죠. 물상론. 물상론을 보면은 이제 갑목은 큰 나무고, 양목이죠. 양목이 큰 나무고, 진토는 습토예요. 토인데 젖어 있는 땅이죠. 젖은 땅이니까, 이게 이제 물상적으로 얘기하면은 기슭, 이게 진토 자체가 큰 산이에요. 그러니까 뭐 양토니까 큰 산이니까 큰 산의 기슭에 있는 큰 나무,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갑목은 우리가 색깔로서는 푸른색이에요. 그러니까 목은 푸른색에서 화는 뭐 붉은색, 뭐 토는 노란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가불목은 푸른색, 목이니까 푸른색에 해당되니까 용인데, 푸른 용이니까 청룡이죠. 청룡의 물상이고, 이런 물상적인 특징, 큰 산 기슭에 있는 큰 나무, 이런 거를 보면 이제 굉장히 기세 당당하죠. 그런 특징들이 있어서 이제 이 갑진일주는 대체적으로 그 자기 주장, 그러니까 소신이 강한 사람이죠. 그 자기 주장이 강하고 또 추진력도 좋은 사람, 뭐 이렇게 물상론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이 갑목과 이제 진토의 관계, 이 관계는 둘이가 굉장히 유정하는 관계에 이제 놓이기도 하지만은, 이 관계가 그렇게, 그러니까 습토, 그러니까 갑목 입장에서 진토는 젖어 있는 땅이니까 굉장히 환영하는, 반기는 거고, 진토도 갑목을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기름진 땅이죠. 기름진 땅에 이제 큰 나무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굉장히 유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갑진일주는, 그러니까 뭐 배우자 관계 이런 것이 이제 최선의 상태는 아니다. 약간의 이제 풍파가 있을 수도 있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기로 하고, 일단 우리가 오행의 생극상으로 보면은 이제 갑목과 진토의 관계는 굉장히 유정하고 사이가 좋다. 그래서 요것만 얘기를 한다면 이제 부부 관계 같은 게 좋을 수 있는데, 의외로 복병이 있습니다. 그 복병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갑진일주가 부부가 유정하기는 하지만 부부 관계가 최선의 상태로 사이가 좋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상적으로 일단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 일간과 일지의 관계, 갑목과 진토의 관계를 보면은, 갑목은 양목이기 때문에 흙이 없이는, 이 토가 없이는 살 수가 존립할 수가 없어요. 을목은 토가 좀 약해도 살 수 있죠. 을목 중에는 뭐 이끼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어 을목이니까 뭐 이끼는 바위 같은 데서도 존립하니까 크게 많이 흙을 추구하진 않는데, 갑목은 큰 양목이기 때문에 토의 존재 없이는 존립할 수가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갑진일주는 이 갑목의 속성으로 인해서 진토에 굉장히 집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에 집착하는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갑진일주가 남자라면은 이제 토에 집착하다 보니까 여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여자를 밝힌다. 이제 좀 약간 바람둥이 기질이 있을 수 있죠. 특히 편제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여자라면은 어떨 거냐? 여자가 갑진일주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 재물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실속주의자고 남지 않는 장사는 절대 하지 않는 사람들, 그게 이제 갑진일주의 특징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이 갑진일주는 어, 이익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손해가 났을지라도 처음에 이제 이렇게 평가를 본인이 마음속에 평가할 때는 이게 남는다는 생각을 해야 어떤 그게 행동에 착수합니다. 그러니까 남지 않는 장사, 실속이 없는 일들은 안 한다는 거죠. 갑진일주는 굉장히 현실주의자고 뭐 뜬구름 잡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일지 편제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일단 이 갑진일주는 토에 집착하는 관계로 남자는 약간 바람둥이 기질도 있고, 또 이제 부동산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남자든 여자. 그다음에 돈을 굉장히 밝힌다는 거죠. 돈에 대한 추구 그런 것들이 이제 강할 수 있고, 또 일지가 이거 진토는 이제 동물상으로 용인데, 용이 되기 때문에 용은 굉장히 변화무쌍한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서 굉장히 의외로 이 갑진일주는 굉장히 변덕이 심합니다. 변덕이 심하고 이제 성격도 예민한 경우도 많고, 또 그런 면이 있음과 동시에 또 갑목이라는 거는 양목이니까 굉장히 그 자기 주장도 강하지만 진취적이고,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전진하는 그런 기획력이나 이런 진취적인 면에서는 또 돋보이는 어떤 성향들을 드러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소 거칠게 보이지만 이 갑진일주는 기본적으로 이 일간이 갑목이기 때문에, 갑목은 목이기 때문에, 목이라는 것은 이제 어질인자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오행으로 목화토금수를 얘기할 때 목은 어질인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이 어질고 순둥이 기질이 있습니다. 갑목은. 그렇지만 이제 양목, 갑목의 첫 번째 천간의 첫 번째 글자로서 양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죠. 그리고 첫 번째 글자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시작하는 기운, 그런 것도 강하고 자기 주장도 강하고, 그럼에 동시에 또 갑목은 이게 그 풀이나 을목이라 그러면은, 을목은 겁이 별로 없어요. 악착 같고. 그런데 갑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큰 나무니까 누가 와서 도끼나 톱으로 베어버리면 죽어버리죠. 근데 풀은 베어도 다시, 또는 밟아도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을목은 겁이 별로 없는데, 이 갑목은 굉장히 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다가 일이 막히거나 어려움에 봉착하면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성향들이 있고, 또 갑목이라는 자체가 양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현실적인, 요즘에 갑목 자체는 그렇습니다. 밑에 진토 때문에 이제 비현실성이 떨어지긴 하는데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이제 그런 행동들이나 그런 사고방식을 하기도 쉽습니다. 다만 어찌됐든 이 갑목이라는 속성, 이거는 이제 굉장히 추진력이 좋은 상태니까 무모한 어떤 일을 추진하다가 실패를 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갑목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갑목이라는 존재, 이게 진토가 있어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되기는 하는데, 갑목만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저돌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그러니까 어떤 계획이나 치밀한 준비 없이 좀 무모한 추진을 하죠. 무모한 추진. 을목이라면은 치밀하게 검토하고, 음목이니까 확인하고 검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없었을 때 막 추진해가지고 가는 거지만, 갑목은 일단 그런 거에 대한 내밀한 분석을 하지 않고 그냥 무대뽀로 일단 시작해서 착수해서 밀어붙이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무모한 추진력을 보이는 성향이 있어서 가끔씩 실패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기복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일지 편제가 있다는 자체도 삶이 평탄하진 않죠. 기복이 있을 수 있죠. 돈을 벌 때는 엄청 벌다가 또 망할 때는 쫄딱 망해가 해서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갑진일주의 특징이고, 세 번째로 이제 일지 십신의 일지에 있는 십신의 특성을 볼 것 같으면 이제 진토는 편제거든요. 그러니까 편제인데 갑목이 굉장히 반기는 습토의 편제이기 때문에 편제성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납니다. 이 갑진일주는 편제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일을 할 때 목적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해서 뭘 하겠다든가 그런 목적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소유욕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 다음에
공간감이라든가 편제를 쓰기 때문에 공간감이나 수치, 그러니까 수리 능력이죠. 수리 능력, 우리 숫자를 다루는 능력, 그러니까 계산하고 뭐 어떤 공학적인 어떤 그 판단을 하는 거, 그런 공간감이나 수치감들, 수치 능력이죠. 수치 능력, 계산하는 능력,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는. 그래서 이과적인 속성을 드러냅니다. 이과적인, 문과적인 속성이 아니라 성격에서 이과가 이제 적성에 잘 맞는 경우가 많고, 또 편제기 때문에 굉장히 성급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과격하게도 보인다. 그리고 편제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관계로 이제 남지 않는 장사, 그러니까 항상 실속을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안 되는 거, 안 남는 거, 그런 건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그 진토, 일지 진토의 속성으로 이게 이제 진토가 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변화를 추구하는 변덕스러운 면이 좀 있습니다. 까칠하기도 하고 변덕스럽기도 하고 의외로. 그다음에 이제 활동성, 용은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활동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성향도 드러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는 이제 포태법으로 우리가 이걸 한번 살펴보면 갑진일주의 이제 진토는 갑목이 해묘미에서 해묘미에서 생지와 왕지와 묘지를 갖는 관계로 진토는 묘 다음에 오는 거기 때문에 왕지 다음에 진토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쇠지에 해당됩니다. 쇠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굉장히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한 60살쯤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노련하죠.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아직은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 아픈 데도 별로 없고 경험은 많고 그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산전수전을 겪어온 바가 있어서 인내심, 그러니까 별로 화를 잘 안 냅니다. 굉장히 참을성도 좋고, 그러니까 참을성도 좋고 노련한 백전노장의 그런 거 지혜라면 이런 게 있는 것이 쇠지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신살로 볼 것 같으면은 이 갑진일주는 신살로는 이제 백호살에 해당이 됩니다. 이 갑진일주는 일주 자체가 이제 진토가 갑목의 진토는 백호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관계로 아까 이제 오행으로 봤을 때는 갑진일주가 이제 부부 관계가 좋다 그랬지만은 진토가 갑목의 진토라는 거는 신살로 백호살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부 관계가 별로 편안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그런 판단을 이제 이 백호살이기 때문에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갈등이나 다툼도 많고 또 이제 뭐 처가 아플 수도 있고 병약한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이 있기가 쉽다. 이 신살이 백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백호살에 앉아 있기 때문에 부부 관계가 편안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갑진일주에 이제 그러면 직업적으로 어떤 거냐 하면은 이 갑진일주는 부동산 관련되는 일이라든가 그다음에 재무나 격리 같은 일들, 그 다음에 사업가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큰 거를 한 건 해서 쇼부를 봐가지고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고, 또 갑목과 진토의 이 관계를 해서 식품과 관련되는 일도 잘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먹는 요식업이죠, 요식업. 요식업과도 이제 잘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지지장 간의 관계를 볼 것 같으면은 이제 을계무가 있는데 을계무가 있는데 갑목이 양간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을목이라는 이 급제성은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계수가 있어가지고 수생목해서 나오기 때문에 을목이 의외로 을목 급제성이 이제 굉장히 강하게 나와서 좀 고집스럽죠. 사람이 약간 고집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 갑진일주에 대해서 이제 고서에서 했는 걸 보면은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유성무용 그러니까 소리는 있었는데 형태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굉장하게 뭐를 했는데 결과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의외로 그런 것들도 있고 또 까딱하면은 이제 이게 초식 청룡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풀을 먹는 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식이 그러니까 까딱하면 이제 삶의 기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입고 하는 문제에 이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갑진일주는 이제 일주 자체가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게 경제적으로 빈궁한 위치에 놓이지는 않습니다. 이 어, 진토 편제가 쇠지에 있고 편제가 쇠지에 있는 데다가 일간도 힘이 있고 이 관계가 유정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잘 일어나지 않는데 그럴 수도 있다. 뭐 이 정도를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갑진일주가 우리가 평가를 했던 곳으로 한번 가보면은 갑진일주가 큰 산에 큰 나무 그러니까 굉장히 기세등등하고 화통하고 이 편제
편제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밀당도 잘하고 화끈하고 이제 그런 성향이 드러나올 수 있고, 또 편제적인 게 강하게, 특히 편제성이 강하기 때문에 욕심도 많고, 또 진토의 용의 속성으로 변화무궁하고 이제 변화를 굉장히 변덕스럽죠. 일정 부분 변덕스러운 면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왜 이런 현상, 이렇게 갑진일주를 설명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그것은 방금 풀어봤듯이 그러한 속성들로 인해서 갑진일주가 이러한 성향들 드러낸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갑진일주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